아, 형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그래도 뭐 얘기는 재밌었어. 아, 네, 네. 재밌었어. 그냥 재밌게 한번. 네. 근데 이거 한 편에 되니? 아, 저는 그냥 다들 저만큼 얘기하면 알아서 편집하는 줄 알았어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8-1, 8-2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국힙상담소 저는 팔로알토. 덕화이십니다. 네, 드디어 국힙상담소 시즌 2의 마지막 8화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과연 시즌 3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국힙상담소 얼마나 시청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콰이엇이랑 저랑 바빠서 네. 시즌 3는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국힙상담소 시즌 2 8화의 게스트는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라이온킹을 봤어요. 라이온킹을 봤는데 그 라이온킹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또 재밌더라고요. 다시 재밌지. 보니까. 그 리메이크 아니면은 네. 리메이크 버전. 약간 최근에 실사판 리메이크 버전. 음. 그래서 또 그걸 봤는데 또 이렇게 우연치 네. 않게 또 신바 자와디가 네. 8화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8화 신바 자와디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늘 잘 지내시는지. 네,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네. 뭐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또 8화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또 앨범은 나온 지 좀 됐고 네. 네. 아마 이게 공개되는 시점에는 이제 데자뷰 그룹의 뮤직 그룹의 이제 영입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입 발표가 되면은 영입 발표와 동시에 이제 곡이랑 비디오가 공개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오랜만에 앨범을 내고 나서 물론 뭐 그 컴필 앨범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네. 서리. 네. 네. 서리도 나오긴 했지만 개인 작품은 오랜만에 내는 건데 네. 고민이 뭔가 있으시니까 출연을 이제 결심하셨을 텐데 네. 고민이 좀 있는지. 이게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나가서 이제 무슨 얘기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워낙에 흔치 않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는 데서 또 제가 이런 생각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근데 제가 무슨 라이브 방송 준비하는 것처럼 약간 막 뭔가 발표하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식으로 한번 그냥 네. 여쭤보면은 이 말하기 좀 민망한데 네. 근데 편하게. 사실 그 힙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게 막 뭘까 막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봤고 이게 대체 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거 뭐 중요하냐 이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그걸 되게 그게 멋있어서 저는 음악 자체를 듣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쓸모없는 거나 또 아니면 구시대적인 유물로 남는다는 생각이 좀 최근에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없어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막 최근에는 막 스웩 이런 말도 잘 안 쓰고 제가 처음 듣기 시작할 때는 릴 웨인이 그런 막 단어들 막 쓰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근데 지금은 막 플렉스 이런 거 쓰는데 그런 단어도 또 내년쯤 되면 이제 막 구리다고 잘 안 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힙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사에 들어가는 게 좀 제가 쓰면서도 좀 뭔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힙합이란 단어 자체를 가사에 넣는 게. 근데 그냥 뭐 힙합 막 이렇게 쓰니까 막 그런 가사들 많이 있잖아요. 막 언더 수호자 기믹이고 막 이런 저는 뭐 그런 걸 표방한 적은 없지만 그런 이미지로 비치는 사람으로서 서글프더라고요. 우리가 힙합 음악을 하는데 가사에 힙합이라는 게 들어가면 저도 좀 뭔가 좀 오글거리는 것 같고 사람들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 이게 고민이라고 할 건가 싶긴 한데 최근에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품에도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 네. 근데 네. 저희 최근에 중2병이란 노래에서 이미 훅이 난 힙합이 너무 좋아 중2병이라서 네. 저는 가사에 힙합 많이 쓰긴 쓰거든요. 그런가요? 네. 덕화열 씨도 꽤 쓰지 않나요? 뭐 종종 나올 텐데. 근데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긴 알죠. 네. 그 확실히 10년 전에 좀 저런
그런 래퍼들이 쓰는 가사에 되게 그 힙부심이 좀 더 네. 지금보다 더 많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은 확실히 그런 어떤 힙합에 대한 애정보다는 좀 뭐랄까 조금 솔직히 좀 약간 개소리를 더 많이 쓰지. 그냥 그 트렌드가. 근데 그거를 좋다 나쁘다 할 수는 네. 없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흐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져서 정말 그러면은 그 원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우리 그냥 슈퍼스타 신고 그 칸골 번거지 쓰고 아디다스. 이러고 있어야 돼. 그렇지. 네. 그분들한테는 또 뭐 팀벌랜드가 힙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우리 때는 푸마였어, 뭐 스웨이드였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그때 느낌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있죠. 그때 제일 프레시해 보이고 힙합 용어죠. 어쨌든 신선해 보이고 제일 뭔가 잘 나가 보이는 거를 그때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게 2005년이면 2005년에 제일 잘 나가 보이는 걸 하고 10년이면 10년에 잘 나가는 보이는 거 하고 지금 이제 2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뭐랄까 사람들한테 그 우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뭔가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모할 정도로 네. 이렇게 내비추는 게 기본적인 이 힙합의 방식이라고 보는데 네. 뭐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은 그때 네. 어떤 때는 슈퍼스타가 제일 멋있어 보이고 네. 어떤 때는 에어포스 원이 제일 멋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오프화이트가 제일 멋있어 보이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저도 변화를 막 무슨 막고 싶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변화 자체가 없으면은 사실 신이라고 하는 게 고리타분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아까 전에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게 약간 진짜 옛날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MC라는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주는 느낌과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엔 그냥 자기가 가사 쓰고 랩하고 이러면 MC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뭔가 진지한 얘기하고 약간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제한하면 약간 녹색 이념과 에넥도트를 존나 많이 들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인 사람들만 약간 가끔씩 나는 존나 MC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그거 자체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분류되어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힙합의 원류는 그래도 그 MC라는 말에 저는 그 본질 자체는 그 MC라는 말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게도 Move the Crowd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여기서 관객들을 그냥 환호하게 만들고 이런 걸 넘어서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M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투팍도 그랬고 NWA도 그랬고 뭐 뒤에 있던 수많은 MC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약간 그것 자체를 굉장히 막 소비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오글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저를 보는 시선이 제한되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저도 제가 막 완전 떠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제가 가사를 쓸 때 멈칫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저는 MC라는 말이 네. 지금은 뭐 심바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고 네. 막 가사에서 나는 MC 이렇게 쓰면은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MC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더 뭐 컨셔스류랄지 좀 더 진지한 가사를 쓰거나 뭔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서로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런 공통된 정서가 모여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아까 뭐 플렉스 뭐 스웩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키우는 강아지를 뭐 애완견이라고 불렀으면 요즘 반려견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명칭이 바뀌고 뭐 그 애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어떤 의미로 이러이러해서 반려견이란 표현이 더 뭐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뭐 스웩이라는 단어도 스웩 하도 많이 쓰니까
뭐 그게 이제 소비가 돼서 네. 뭐 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플렉스라는 단어도 옛날부터 썼단 말이에요. 뭐 네네. 펑크마스터 플렉스도 그냥 네네. 이름이 펑크마스터 플렉스인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뭐 MC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그렇게 체감하는 거는 뭐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인식해 버리니까 네. MC 이러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심바가 어쨌든 자기의 성향에 맞게 그 네. 음악이 드러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시대의 어떤 뭐 대세라고 해야 될까? 요즘 네.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거나 뭐 인기가 많은 히트송들이 네. 좀 더 그런 그냥 가볍게 뭐 아까 뭐 콰이엇의 말을 빌리자면 좀 개소리하는 가사 네. 그런 것들이 더 젊은 힙합 팬들이 열광하는 것도 그냥 네. 이유가 있다고 보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사실 뭐 한국으로 국한되면 조금 한국은 시장이 좁기도 하지만 뭐 미국 힙합만 하더라도 너무 다양한 래퍼가 많잖아요. 네. 어떤 래퍼는 여전히 그냥 자기 고집대로 어떤 뭐 자기만의 어떤 음악적인 뭔가를 신념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나는 사실 그게 뭐 심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사람들이 아 쟤는 졸라 진지충이야 혹은 아 쟤는 졸라 뭐 꼰대 마인드네 이런 거에 뭐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뭐 애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냥 미국 힙합의 예를 들면은 뭐 제이콜은 그냥 자기의 무브를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최근 한 몇 달 됐지만 드림빌 레코즈 막 컴필레이션 앨범도 네. 많은 사랑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뭐 다베이비가 피처링한 노래도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베이비는 또 더 오히려 밈 세대를 그쵸. 잘 이용하는 래퍼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어차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지. 어차피 심바가 갑자기 그렇다고 무슨 염따 돈콜미 같은 거 만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막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꽂히면은 뭐 가벼운 노래도 만들 수 있지만 네. 사실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나 뭐 하고 싶은 음악의 형태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걸로 인한 뭐 사람들의 뭐 피드백이나 혹은 뭐 이걸로 인한 흥행이나 이런 걸 의식하자면은 조금 더 뭐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뭐 밈세대 래퍼들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심바 자와디 같은 래퍼가 존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더 희귀성이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가 무슨 사실 뭐 어떤 공표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힙합의 기본형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모습들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제가 들게 되면 사실 저는 슬픈 기분이 든다는 부분을 이런 데서 빌어서 사실 얘기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힙합을 번영하게 만든 모습이고 저는 사실 래퍼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좀 싫거든요. 막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생각을 좀 바꿨는데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사회 비판을 강요하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힙합을 판매해오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소비하게 만들게끔 했던 산업 자체가 제일 멋있는 힙합의 모습을 꼽으라고 할 때 항상 힙합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필두로 해서 나아갔거든요. 예를 들면 뭐 NWA 영화 나왔을 때 그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NWA가 음악으로 공연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Fuck the Police를 해서 제압을 받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투팍이 사회에 어떤 Thug Life 이런 무브먼트를 해서 영향을 주었다던가 그걸로 인해서 결국엔 막 정부에 대항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멋있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보여줘서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멋있다라고 설득된 거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이게 멋있다고 설득할 때는 그런 모습을 써놓고 그게 돌아올 때 물론 우리가 그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왜 대체 그러는 거지라는 반응은 좀 막 무슨 되게 당황스럽다는 듯이 왜 래퍼가 그래야 돼? 그것보다는 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막 평론도 그렇고 또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런 데서 사실 숨막힘을 느끼는 거죠. 아 막 MC라는 가치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과
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과 뭐 이런 게 지금 막 직접적인 연관을 막 엄청나게 막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말이 좀 산만해졌는데 아까 전 그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런 거죠. 막 어찌 됐던 간에 그거는 힙합에서 떼놓을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약간 이제 구린 거라고 되어버리기에는 제가 막 지금 밈 세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밈 세대에 굉장히 많은 래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좀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네. 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개인의 네, 그렇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는 힙합의 뭐 본질을 따지자고 했을 때 힙합의 본질이 꼭 사회 비판적이거나 사회를 네. 움직여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뭐 힙합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DJ 쿠럴크가 네, 음악을 틀었을 때, 루핑해서 틀었을 때, 뭐, 네. 뭐 래퍼스 딜라이트의 노래 자체도 뭐, 그게 네. 뭐 랩을 한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음악 중에 뭐 어떤 좀 더 뭐 사회적인 그런 게 나오는 거는 그냥 그 사람 개인이 뭔가 느낀 거를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서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뭐 라이프 스타일들이 뭐 한 명이 시작한 게 10명이 되고 10명이 공감해서 100명이 공감하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뀌는 거지. 네, 아니면 뭐 개인 한 명이 이 곡은 내가 이 곡을 씀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라는 뭐 완전 뚜렷한 어떤 비전을 갖고 쓴다면은 뭐 그게 성공한다면 멋있지만 사실 그건 개인의 차이고 네. 저는 사실 뭐 래퍼가 지금 2019년에도 뭐 사회 참여적인 가사를 써서 네, 그거를 뭐 세상 밖에 발표했을 때 구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진짜 막 우리가 4천만, 5천만 전 국민 투표했을 때 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그쵸. 우리가 그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신바 자와디라는 래퍼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그냥 체감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거를 구리다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네. 큰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제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신바가 그거에 대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뭐 네.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방법으로 꾸준하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그냥 개인의 생각을 더 유연하게 가져보면 어떨까. 네. 예, 왜냐면 이미 유연한 상태잖아요. 뭐 네, 네. 밈세대 래퍼들에 대해서 막 저 새끼들 다 존나 웹겜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빠져들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면 결국 자기가 괴로워지는 일이니까. 네. 왜냐면 본인은 이미 그런 형태의 힙합을 매력 있게 느끼고 할 건데 네. 계속 그 생각에 빠지면 사실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뭐 너무 거기에 계속 깊이 빠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신바는 네, 본인의 또 주관이 뚜렷하고 네, 뭐 취향 및 지금 철학이 워낙 확고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 각자의 어떤 취향, 뭐 의지 이런 게 있을 거라 진짜 요즘에는 래퍼들도 그게 정말 제각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개인의 어떤 추구를 잘 하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네. 방금 얘기했던 건 사실 되게 거대한 이야기인데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그 힙합의 역사가 이제 40년이에요. 네, 40년이 조금 넘었죠, 미국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팍과 NWA의 예를 들었지만 네, 그 당시 뭐 80년대 말 90년대 랩이라는 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폴리티컬한 네, 랩 혹은 그런 사회 참여적인 랩이 주목을 받았던 시대이고 네,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금 뭐 힙합의 이미지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셀링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네, 그거는 90년대에는 맞는 말인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요즘 뭐 힙합 음악을 새로 접해서 듣고 있는 힙합 매니아들은 사실 투팍이나 NWA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그분은 아닐 거예요. 그 트래비스 스캇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핫한 래퍼라고 하면은 네. 트래비스 스캇도 그 저기 넷플릭스에 올라온 그 Look 다큐. Mama I Can Fly인가? 아무튼 그 다큐 보면은 엄청 멋있죠. 혹시 네. 보셨어요? 되게 멋있어요. 반 정도 봤어요. 네, 네, 열심히 네, 하고 좀 되게 멋있더라고요. 잘하고 네, 그냥 뭘 해도 멋있고. 네, 예. 근데 그게 막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뭘
정부 비판을 해서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힙합의 멋있는 모습은 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시대적 상황이나 네네. 그 시대의 요구랑 이렇게 좀 분류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힙합을 논하는데 투팍이랑 NWA를 가져오는 건 조금 네,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은 그게 대세가 아니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이런 폴리티컬 웹이나 우리가 컨셔스 웹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주목을 못 받는지 외면받는지 왜 래퍼들이 그걸 꺼려하는지는 그거는 그 나름대로 생각해봐야죠. 이거를 또 뭐 개인의 문제, 그냥 너가 멍청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건 당연히 무리가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네네. 알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냥 러프하게만 생각해봐도 솔직히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예, 그냥 까다로워졌어요. 그쵸, 여러모로. 그쵸. 뭐 그런 배경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뭐 그런 굉장히 지금 힙합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어 왔고 계속 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우리가 이 얘기를 뭔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네. 게 일단은 왜냐면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뭐 NWA가 사실 NWA 음악을 다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맨날 뭐 사회 비판적인 얘기만 절대 그러지 하는 것도 않았죠. 아니었고 뭐 네네. 투팍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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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냥 그 시대의 배경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네네.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SNS, 유튜브 뭐 세상 모든 게 노출되는 시대기도 하고. 네, 근데 나는 그냥 뭐 지금 얘기하던 중에 떠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스캡타, 네. 스톰지 이런 네. 래퍼들도 어떻게 뭐 가사를 조금 보면은 다 뭐 갱 관련된 그런 얘기들인데 되게 남성적인 마초적인 이런 얘기들인데 네. 어쨌든 스캡타나 스톰지 같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UK 씬을 네, 활성화시켰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로컬에서 글로벌로 만들었고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사회 참여적이진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냥 그 UK 래퍼들이 네. 더 돈 많이 벌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 네, 예를 들면 염따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래 뭐 시끄럽고 막 이러고 뭐 가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일상적이거나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염따도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네, 36살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 사람이 음악을 차트인을 내면 막 차트인이 되고 사람들이 걔가 뭘 하면 막 움직이고 막 초딩들도 좋아하고 네. 이런 거는 그냥 문화가 됐죠 이제 염따는. 네. 완전 문화가 됐는데 그냥 사회를 바꿨다고 생각하고 뭐 3일 만에 무슨 후드티랑 팔았는데 뭐 20억을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랩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이를 먹고 네, 되게 자기 앞날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냥 네.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으니까 그냥 심지어 나한테도 네. 희망을 줬거든요. 네. 와 이게 불가능이 없고 성공이란 건 누구한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네.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증명을 해줬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는 게 네, 그리고 네. 조금 이제 뭐 이건 또 제 생각인데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연장으로 와서 봤을 때 네, 뭐 저도 이렇게 이거저거 다 겪어보니 제가 안 건드려 본 힙합 음악 스타일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이 없어진 지 오랜데,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프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유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네. 우리 처음 랩할 때 한 막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컨셔스 랩이라는 그 단어가 네, 어떻게 보면은 화두였어요. 지금의 뭐 트랩 같은 무언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래퍼가 되려면 네, 컨셔스 랩을 지향해야만 옳았어. 네, 네,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이렇게 페이크 취급을 하는 되게 좀 되게 엄격한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런 분위기에 잘 발 맞췄고 컨셔스 랩을 썼고 컨셔스 랩을 많이 듣고 자랐죠. 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게 그 당시엔 유행이었던 유행이었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었고, 그리고 아까 뭐 MC 네, 혹은 뭐 지금은 이제 래퍼들이 다 앞에다 레오 붙이잖아요. 네. 레오 콰이엇, 뭐 레오 팔로알토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지금 릴 랩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특히 MC를 붙여 뭐 예를 들어서 MC를 붙였다 MC 라이트, MC 웬 이런 사람들이 더 막 철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던 거야. 그렇죠. 예. 래퍼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가장 최신의 좀 있어 보이는 무언가였겠지.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르 붙이는 게 그런 걸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너무 뭐랄까 어떤 문화의 정답과 연결지어서 네. 결론을 내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네. 물론 90년대가 혹은 80년대가 네. 당연히 힙합의 좀 본연에 가까운 어떤 그 사고의 폭이 좀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좁거나 혹은 명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래퍼고 이렇게 해야 힙합이고. 네. 근데 점점 지금 힙합은 이제 뉴욕 장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글로벌 장르고 네. 전 세계에서 다 즐기고 입고 부르고 듣는 장르가 됐는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철학 혹은 하나의 어떤 주도권으로 우리가 이걸 뭐랄까 재단할 수 있을지. 네. 야 너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힙합 아니다. 너 옷 그렇게 입었으니까 힙합 아니다. 10년 전 뭐 많이 했었어요. 그치. 그때는 우리는 그걸 믿었었어. 그치. 네, 리얼 힙합이라고 믿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다 알고 보니까 그것마저도 유행이었어. 아 유행이지. 그 큰 그렇지. 그 막 허리 36되는 바지를 저도 입었는데 애기 팬츠. 그거가 나는 힙합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얼 힙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행이었어. 유행이지. 네, 그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좀 미묘한 배신감 그지. 뭐 이런 게 있지 당연히. 아 그 리얼 힙합 그리고 좀 한 32는 세미 힙합 이렇게 불렀었는데 우리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치. 다 그냥 그렇게 입는 게 그때는. 그게 맞아. 이거 되게 공감하는 얘기고. 네. 그리고 저는 힙합 문화라는 게 더 멋있는 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부인의 입으면 안 되고, 뭐 삭발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힙합 음악이라는 게 너무 남성적인 게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뭐 하면 너 푸시 같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이제는 페미니즘이 더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런 것도 더 열리게 되고, 예를 들면은 뭐 타일러도 그렇고 프랭크 오션도 그렇고 막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힙합 안에서 막 완전 이 새끼 거의 그냥 여기서 아예 이 문화에 낄 수 없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 모든 게 열리고. 그래서 저는 락키가 되게 진짜 파이오니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락키가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락키가 초창기에도 그 얘기했었어요. 자기 할렘에서 동네에서 스키니진 입고 다니면은 네. 같은 동네 애들이 졸라 놀렸다고. 네. 그래서 졸라 멋없고 아, 코니하다고. 그지. 옛날에 그 스키니진 이런 거는 2009년에 제이지가 쓴 그 DOA만 들어도 맞아. 제이지가 스키니진을 그거 가짜야 하면서 욕을 해요. 그 불과 10년 전입니다. 근데 락키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계속 고수해서 결국 에이셉 크루나 에이셉 락키가 완전 슈퍼스타가 되면서 에이셉 락키의 등장 전과 이후의 힙합 패션은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왜냐면은 힙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년 역사고 이제 전 세계인의 모두가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힙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고.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힙합이 얼마나 오픈 마인드고 네.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네. 늘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오히려 힙합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내가 계속 네. 이 음악이나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네.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좀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들으면서 이게 그대로 나가면 약간 막 형들한테 개 털린 것처럼 나올 것 같아갖고 지금 제가 나름의 변호를 하자면 이렇게 안 하니까 나중에 좆대더라고요. 또 뭐라 하는구만, 사람들이. 많이 좆대봐서 형하고 그 화해하는 이런 걸 했었잖아요. 저희는 화해를 하려고 그런 건데 애들이 씨 팔로알토 대인배 저런 병신 새끼도 받아주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참수당하려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을 근데 했어요. 뭐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는 게 쿠키 쌍단수 하면은 동갑이 짱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하는 거야 그냥. 저도 저도 신경 안 씁니다. 그 지분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제가 거기서 두 번째 지분을 차지하는 게 저 새끼는 진짜 전공이고 저 새끼는 병신이고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서 약간의 말을 덧붙이자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투팍이나 NWA를 예를 들었던 거는 그게 지금 시대의 영화가 돼서 제가 최근에 소비됐었잖아요. 되게 최근에 2015년 그죠. 이때쯤에 이제 영화들 돼가지고 그때 저는 그걸 보고 굉장한 감흥을 느꼈고 힙합 모르는 친구들이랑 봤을 때도 와 힙합 재밌었지. 멋있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모습 자체를
아예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인 거죠. 백포스 신고 일부러 저 백포스 없었는데 백포스 일부러 신고 그러는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 저는 물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만 제가 쇼미더머니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너무나 우리나라 방식으로 랩 문화라고 하는 거 물론 힙합이다 이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랩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재밌구나를 보여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쇼미더머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는 랩마저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는 그냥 막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나와서 저는 그냥 힙합에서 오는 감흥이 와 멋있다인데 그게 아니라 와 귀엽다 와 이쁘다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셀링하려고 하는 게 너무 케이팝에 가깝지 않나.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힙합에 있어서 거기에 나 같은 사람 한 명도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욕하기 되게 편한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 익숙하고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완전히 반대에 있는 의견을 안 내면은 나중엔 이게 진짜로 내가 좋아했던 힙합이라고 하는 모습의 한 구석도 남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민 반응을 해서 일부러 며칠 동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나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되게 존중하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세게 가는 거지. 네네. 뭐 저번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콰이어 때 얘기했지만 네. 일리네어가 돈 자랑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되게 심했단 말이야. 네. 막 얘 공연하면 어디서 막 덕화요 초심 지켜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얘는 더 세게 가는 거야. 막 네. 가사도 막 더 단순하게 가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세게 가면 그 얘기를 누군가는 듣겠지만. 네네.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저는 요즘 세대의 래퍼 중에 YBN 콜데라는 네네. 래퍼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래퍼 앨범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요즘 시류의 그런 가장 성행하는 음악을 또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스핏하고 있고 네. 가사도 보면은 평범할 정도로 훈훈한 얘기. 네. 막 땡스기빙 때 가족들 모여서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가사 쓰고. 네. 근데 어쨌든 YBN 콜데도 셀아웃이 되는 또 래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별의별 인간이 너무 많아서 네. 물론 심바가 그런 무브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딘가에서 네. 계속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존나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유행이 돌잖아요. 네네. 유행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조던 1 이거 옛날에 조던 1으로 나온 건데 네네. 지금 이게 조던 1이 뭐 마이클 조던이 처음 신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신고 다니잖아. 그냥 트래비스 스캇이 이거 거꾸로 해갖고 만들어서 그냥 네네. 멋있다고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에어포스도 막 되게 클래식한 신발이고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겠지만 막 요즘 에어포스 1을 신어? 막 명품 브랜드 막 발렌시아가 신어야지 막 이럴 수 있지만 사실 뭐 그건 사람의 기호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멋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자기답게 사는 게 멋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케이팝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 해외에서 한국의 이런 뭐 인더스트리 문화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도 뭐 해외 팬들이 좀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은 사실 케이팝이랑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들어요. 뭐 네. 나 듣다가 뭐 지드래곤도 듣고 근데 그게 뭐 방탄소년단 듣다가 내 음악도 듣고 뭐 그런 건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듣기에 좋고 봤을 때 멋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소비하는 거니까 나는 사실 그거는 그냥 결국에는 뭐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하다 보면은 네. 뭐 나랑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다르거나 성향이 다른 사람도 나를 소비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좀 더 뭐 스스로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면 형은 우리 음악이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제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